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폐 금융론의 모든 것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말이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다뤄볼 거예요. 바로 옵션입니다. 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란 파도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서핑보드 같은 녀석이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화폐 금융론을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녀석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이 옵션이야말로 수많은 파생 금융상품 중에서도 꽃이라고 불리는 그 불확실성을 아주 세련되게 관리하고 심지어는 엄청난 기회로 바꿔버리는 그런 멋진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옵션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쵸? 괜찮아요. 아주 쉬운 우리 일상생활 속 예시부터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막 대학교 앞에 자취방, 전셋집을 구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혹시 바로 옆 골목에 더 싸고 좋은 집이 있지 않을까? 바로 그때 집주인한테 가계약금으로 10만 원을 딱 거는 겁니다. 이 10만 원이 뭐냐? 바로 이 집을 최종 계약할 수 있는 우선권, 즉 권리를 사는 거예요. 돌아다녀 봤는데 더 좋은 집이 없으면 다시 와서 계약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훨씬 더 좋은 집을 찾았다면 에이, 그냥 쿨하게 10만 원 포기하고 끝내면 그만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옵션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그럼 방금 말한 이 간단한 원리를 조금 유식하게 금융 용어로 한번 정의해 볼까요? 옵션이란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3번이나 강조한 단어가 있죠? 맞아요. 바로 권리.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거.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물 계약이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그냥 확 드러나죠. 선물은 뭐였어요? 만기가 되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계약을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였습니다. 이건 뭐 거의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옵션은요? 나한테 유리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나 안 할래 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일종의 선택권입니다. 바로 이 의무와 권리의 차이, 이게 선물이랑 옵션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니까 이거는 오늘 꼭 머릿속에 새겨두고 가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개념이 좀 잡히셨나요? 이제 옵션의 대표적인 2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주자, 바로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의 Y회사 주식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거래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투자자 A와 B가 있습니다. 투자자 A는 1년 뒤에 Y회사 주가가 엄청 오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 뒤에 Y회사 주식 1주를 5천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고 싶어 합니다. 이 권리에는 당연히 가격이 있겠죠? 그 권리의 가격, 즉 프리미엄으로 1,000원을 B에게 지불합니다. 자, 여기서 5천 원은 나중에 권리를 행사할 때의 가격, 행사 가격이라고 부르고요. 1,000원은 권리 자체의 값,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A는 권리를 샀으니까 매입자, B는 권리를 팔았으니까 매도자. 아주 간단하죠? 자, 시간은 흘러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Y회사가 신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주가가 무려 10,000원으로 폭등했어요. 이때 5천 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미리 사둔 우리 투자자 A,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권리를 행사해야죠. 투자자 A는 약속대로 B에게 5천 원을 주고 Y회사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이걸 뒤돌아서서 바로 주식시장에 10,000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단순 차익만 5천 원이 생기죠? 여기서 처음에 권리 사느라 냈던 프리미엄 1,000원을 빼면 최종 순이익은 얼마? 무려 4,000원. 와, 1,000원 투자해서 4,000원을 벌었으니까 수익률이 400%. 정말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세상 일이 항상 이렇게 장밋빛으로만 풀리지는 않죠.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1년 뒤에 Y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3,000원으로 폭락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럴 때 옵션의 진짜 위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가면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주식을 굳이 약속했다고 5,000원이나 주고 살 바보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투자자 A는 그냥 쿨하게 권리 행사 포기를 외치면 끝입니다. 그럼 A의 손실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냈던 프리미엄 1,000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손실이 완벽하게 딱 1,000원으로 제한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옵션을 사는 사람, 즉 매입자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자, 콜옵션이 살 권리였다면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반대도 있겠죠? 바로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풋옵션은 콜옵션과 정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투자자 A가 콜옵션이 아니라 풋옵션을 샀다고 가정을 바꿔봅시다. 나머지 조건은 모두 똑같아요. 행사 가격 5,000원, 프리미엄 1,000원. 자, 1년 뒤에 Y회사 주가가 예상대로 3,00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풋옵션을 가진 A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 투자자 A는 활짝 웃게 됩니다. 왜냐? 일단 시장에 가서 Y 주식을 3,000원에 사와요. 그리고는 풋옵션 권리를 딱 행사해서 B에게 자, 약속대로 5,000원에 사세요 하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2,000원의 차익이 생기고 여기서 처음에 냈던 프리미엄 1,000원을 빼면 최종 순이익은 1,000원이 됩니다. 주가는 분명 폭락했는데 돈을 벌다니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이것도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10,000원으로 폭등했다면요? 시장에서 10,000원에 팔 수 있는 주식을 굳이 5,000원에 팔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 경우에도 투자자 A는 아주 간단하게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손실은 역시 처음에 낸 프리미엄 1,000원으로 깔끔하게 제한됩니다. 자, 이제 확실해졌죠?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옵션을 산 사람의 최대 손실은 내가 처음 지불한 프리미엄 금액으로 딱 고정된다는 점.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로 설명한 이 복잡한 손익구조, 머릿속에서 막 뒤엉키는 것 같죠?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손익 그래프인데요. 역시 경제학은 뭐니 해도 그래프로 봐야 제맛이죠. 자, 여기 보이는 이 하키 스틱처럼 생긴 그래프, 이게 바로 콜옵션 매입자의 손익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자마자 뭔가 복잡해 보인다고요? 천만에요. 저와 함께 축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자, 모든 그래프의 기본, 축부터 봐야죠. 여기 가로축은 만기 시점의 주가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나의 이익과 손실, 즉 손익을 나타냅니다. 간단하죠? 가로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가가 오르는 거고 세로축에서 위로 갈수록 내가 돈을 버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 손익선을 보니까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 아래쪽 마이너스 구간에서 시작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옵션을 살 때 공짜로 산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냈던 프리미엄, P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행사 가격 X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손실은 딱 저 프리미엄만큼으로 고정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최대 손실액인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 그래프의 하이라이트, 가장 극적인 부분입니다. 주가가 행사 가격 X를 딱 넘어서는 그 순간 꺾여있던 그래프가 하늘로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의 이익은 한계가 없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손실은 내가 낸 프리미엄으로 제한되지만 이익은 무한대다. 이 엄청난 비대칭 구조, 이게 바로 콜옵션 매입의 핵심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네요. 자, 좋습니다. 이제 옵션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충 감을 잡았으니까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도대체 사람들은 이 복잡해 보이는 옵션을 왜 사용할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 딱 3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옵션은요, 크게 3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해지예요. 이건 울타리를 친다는 뜻인데 마치 보험 드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가진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위험에 대비해서 풋 옵션을 미리 사두는 거죠. 둘째는 투기입니다. 이건 가격 변동을 예측해서 큰 수익을 노리는 건데 적은 돈, 즉 프리미엄만 내고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차익 거래는 아주 잠깐 생기는 시장의 미세한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위험 부담 없이 수익을 얻는 아주 전문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해요. 하지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금융이라는 건요, 단순히 돈 계산하고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정교한 하나의 언어와 같아요. 여러분이 이 언어를 배우면 그냥 스쳐 지나가던 뉴스 속 경제 현상들, 기업들의 복잡한 움직임, 나아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압니다. 화폐금융론. 결코 만만한 과목 아니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거라고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적인 세계가 정말 몇 배는 더 넓어질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꼭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두고 있는 옵션은 무엇이 있나요?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어 능력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